책은 내 운명. 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또 생뚱맞죠? 오늘은 4월 26일이라고. 네, 4월 26일이죠. 오늘은 그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은 내 운명에서 뭔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를 좀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이라는 기관에 계시는 이현석 대표님이에요. 이렇게 전화 연결로 함께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석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듣기로는 외국에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좀 많이 네네.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외국에 어디를 다녀오셨었나요? 예, 지난주 한 열흘 정도 해서 독일하고 스웨덴에 영광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 영광 주민들과 혹시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영광 3호기에, 영광 핵발전소 3호기에, 원자로에 원자로 자체에 보면은 이제 제어봉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전소를 이제 제어하는 봉이죠. 이제 봉이 들어가는 이제 관이 있는데 그 관에 균열이 있다는 것이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제어봉의 원자로에서 제어봉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작년도 11월 이후에 이제 영광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 이제 민간 측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일 때문에 열흘 동안 스웨덴하고 독일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계신 곳이 에너지 정의 행동이라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이제 환경 단체고요. 예. 저희는 이제 9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청년환경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에너지 정의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에너지 문제, 핵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단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9년부터라면 꽤 오래됐네요. 그렇게 뜻깊은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인 것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원전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최근에만 해도 발전소가 좀 멈춘다, 이런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도 있는데, 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후쿠시마, 체르노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안전하다고 그동안 말은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는 그런 설명과 다르게 안전하지 않다는 이제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노후화 핵발전소, 지금 부산에 있는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완료됐는데 수명을 연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명 연장 문제를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 3호기 또는 울진 4호기 이렇게 특정하게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발전소가 멈춰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품을 제때 교체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신문을 읽었는데 빌 게이츠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공동으로 핵발전소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빌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소프트웨어사의 회장직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와 별도로 테라파워라고 하는 벤처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이제 온 것은 테라파워라는 그 벤처 기업의 회장 자격으로 온 것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도 이 테라파워가 펀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그와 유사한 형태의 강연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테드라고 유명한 그 강좌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강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 기술이 사실 굉장한 신기술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펀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좀 잘 안 되는 거죠. 논란이 많고 그만큼 이제 아직은 너무나 이제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런 면에서는 빌 게이츠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믿는다.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기술적인 검증이나 아직 연구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미국에서 벌써 펀딩이 끝났겠죠. 예. 그러나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 일본으로 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기술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현실성 있게 지금 갈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정의 행동단체 이현석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야기를 네네. 꺼낸 김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는 형식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신규 핵 발전소 문제를 유보하겠다고 이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은 신규 발전소는 유보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삼척 영덕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완전한 형태의 유보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대목이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월성 같은 경우 수명이 만료되었는데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용 해결료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같은 프로그램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아버지셨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작해놓은 이제 여러 가지 우라늄 농축 계획이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자식대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과연 이런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과연 이제 내용을 알고 지금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한미 FTA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합니다만은 국내 국민들하고의 이제 협상 내전 내용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점들이 많게 일종의 그 산업계 내지는 이쪽 소위 얘기하는 원자력계의 입장만을 좀 정부가 너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던 중간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조금 저희들에게 친숙한 얘기를 해보자면 환경운동이나 에너지 절약 이런 말들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어와서 저는 친숙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탈핵이나 반핵이라는 말은 좀 낯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도 그렇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은 탈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 많은 질문들이 그런 거죠. 너는 전기 쓰지 않느냐? 예. 어떻게 지금 당장 모두 다 끊느냐? 사실은 뭐, 끌 수는 없고요. 분명하게. 예. 현재 3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발전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에서 모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의 경우에도 86년도 이후에 핵발전소를 안 지었지만 지금도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완전 폐쇄까지는 한 40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신규 발전소와 노후 발전소 폐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발전소들을 줄여나가고 그것을 이제 다른 형식의 발전소로 바꿔간다는 거죠.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그 20년 이상을 채워오면서 현재 한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더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런 연구 개발이나 정부의 투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이미 그 선진국 내지는 이제 선진공업 국가에서도 탈핵을 했었던 경험들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당장 끊는 거다는 뭐 누구 촛불을 켜고 살 거냐, 뭐 이게 촛불을 켜고 사는 게 저는 탈핵은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핵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핵하면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탈핵이라는 게 뭐 이슈나 쟁점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예. 네. 지금 뭐 현재는 어쨌든 지금 현재도 한 후쿠시마 주변 20km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진 이제 발전소가 폭발했던 4개 중에 3개는 아직도 뚜껑을 씌우지 못한 상태로 그냥 폭발되는 상태 그대로 있고 아직은 그 핵심 부위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써 2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인근 지역에서 뭐 어떤 방사능에 오염된 각종 생물체들 그리고 인근 지역 토양의 오염도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체르노빌보다 이게 심한가요? 체르노빌에 비해서는 나온 절대적인 양은 현재로는 작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뚜껑을 씌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인 지진 또는 피해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더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적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라디오 서점에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나요? 사실 좀 핵 얘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르노빌이기도 하니 또 얇고 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늑보 소설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호황된 얘기도 아니고요.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그 인근에 살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대피하게 되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병이 들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잘 이제 적어놓은 책이고요.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책 시중에서 다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다시 복간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도 길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핵하면 좀 시민들은 어렵게 생각할 텐데 이 책을 읽으면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쉽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구절이나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체르노빌이 그랬었는데 사고가 생기고 나서 대피를 하기까지 약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두고 모두 다 대피하라고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그냥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런 장면에서의 공포,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었던 혼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핵사고라는 것이 매우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그 어떤 전쟁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좀 대목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현석 대표님의 추천으로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무엇을 좀 염두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체르노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후쿠시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뭐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디선가 또는 한국이 될 수도 있겠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아이들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소설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뭘 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더 유익한 독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핵에 대한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책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너지 정의 행동 단체 이현석 대표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혹시 이 노래를 신청하실 때 사연도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세요. 예. 신청곡이요? 예. 신청곡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예, 그렇군요. 아이고, 허점을 찔렀네요, 제가. 예, 그러면은 사실 체르노빌이나 이런 거 관련한 다른 그런 노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예.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핵하고 연결 안 시키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그렇죠. 좋아하시는 노래, 첫사랑 관련된 노래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노래를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좀 너무 옛날 노래라서 음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구하실 것 같고요. 예전 노래 중에서 꽃다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렀었던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기는 있습니다. 한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은 안 쓰는 전화 카드이지만, 그러네요. 사실은, 이전에 전화 카드를 많이 쓸 때는 참 그 노래가 마음에 와 닿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카드 한 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